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함수 연속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희 지난 시간에 연속성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었고 이제 이번 시간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f가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요. 근데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 플러스 h 빼기 fx 마이너스 h가 0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f가 컨티뉴어스하지 않은 not continuous한 발레를 찾아라, 이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h가 여기가 없었으면은 이게 연속이란 뜻이 되죠. 근데 이제 h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컨티뉴어스하다는 거를 이제 보장할 수가 없는데, 발레는 뭐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발레는 이게 결국엔 다 극한값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예로 들면 되겠죠. 그래서 x축상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다고 했을 때 원점에서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이런 그래프를 생각을 하시면 fx를 즉 x가 0일 때는 1, x가 0이 아닐 때는 0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어떤 점에서 극한값을 조사를 하더라도 전부 다 0인 거잖아요. 0에서도 극한값 조사하면 0이죠. 따라서 이게 항상 0인 거 맞잖아요. 얘가 이제 발레가 되겠습니다. 뭐 별거 아닌 문제긴 한데 뭐 당연히 고등학교 때도 했을 법한 문제긴 한데 교재에 있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교재 연습 문제 중에 제가 안 푸는 문제들이 있는데 좀 언급을 하면, 교재 연습 문제 중에 7번, 14번, 18번 이 문제는 제가 미적분학 1, 2에 있어서 안 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미적분학 1, 2를 관련된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에는 그 토폴로지에서 할 거라, 위상수학에서 중요한 theorem이거든요. 그때 할 거라 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개 문제는 안 한다. 4개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다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제 1-1번으로 넘어가죠. f가 이제 x에서 r로 가는 컨티뉴어스 맵이고요. x는 매트릭 스페이스고, 그랬을 때 이제 f 인버스 0라고 하는 거를 이제 0셋 0 만들어주는 함수값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0의 인버스 이미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x의 원소인데 fx가 0 되도록 한 x들의 모임이겠죠. 이거 이제 f 인버스 0라고 쓰고, 이거는 그냥 사실 뭐 정의를 안 하더라도 인버스 이미지를 정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0셋을 쓸 건데, 이 0셋을 zf라 쓰기도 해요. 이거는 꽤 쓰는 표기고, 근데 이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뭔지 모르긴 합니다. 어쨌든 제로셋이라 할 때 제로의 앞글자를 따서 z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어쨌든 vanishing set 이렇게 쓸 때도 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제로셋을 보면은 이 친구가 이제 x에서 close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원라인 프루프가 가능한 건데, 왜 그러냐면 컨티뉴어스이기 때문에 그 인버스 이미지, 클로스 업셋의 인버스 이미지는 클로스 업셋이 되죠. 우리가 corollary of theorem 4.8에서 증명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corollary of theorem 4.8에 의해서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거죠. 왜냐면은 0이라고 하는 친구가 클로스 업셋이니까 그거 인버스 이미지도 클로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프루프가 되겠습니다. 뭐 별로 할 말이 없고요. 0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C, 임의의 뭐 실수 C에 대해서도 F 인버스 C가 항상 이제 클로스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기억은 해야 돼서 이 팩트가 중요하긴 하거든요. 기억은 좀 하셔야 돼서 제가 연습 문제로 넣었고요. 자, 유제 1-2번 보겠습니다. F가 X에서 Y로 가는 컨티뉴어스 맵이라고 했을 때 다음을 증명하세요. 이가 이제 X의 부분집합입니다. 첫 번째로 증명해야 되는 건 FE의 클로저가 FE의 클로저 안에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직접 증명을 하셔도 좋지만 같은 말을 증명을 할 건데, 얘랑 같은 말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많이 했지만 E의 클로저가 F 인버스 FE의 클로저 안에 있다.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FA가 B에 속해 있다 라고 하는 게 동치가 뭐냐면 A가 F 인버스 B 안에 있다. 이거랑 동치라고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대로 이제 넣어줬고, 그러니까 얘를 증명하면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No. 아는 게 뭐냐면 E가 F 인버스 FE의 클로저 안에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얘랑 같은 말이 뭐냐면 FE가 FE의 클로저 안에 있다는 건데 이거는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성립을 하고 얘를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얘의 클로저가 얘 안에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close subset이잖아요. 이게 close subset of y죠. 그러니까 F inverse FE의 클로저는 close subset of y F가 continuous이기 때문에 close subset의 inverse 이미지 역시 close subset이죠. 따라서 close subset of x containing입니다. 근데 이의 클로저는 어떤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있었냐면 이를 포함하는 클로즈 subset 중에 가장 작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얘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거기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하고 그래서 결국 얘가 성립하고 해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됐죠? 좋아요. 뭐 찾아드릴까요? 이게 이제 토폴로지에서 그 교재에서 했었던 건데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찾아드리면 그쵸. Theorem 2.27 Theorem 2.27에 의해서 얘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때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실 수 있고요. 자, 이걸 이용을 해서 두 번째로 확인할 거는 E가 이제 dense in X면 그러면은 FE가 dense in FX다.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E가 dense in X라는 거는 E의 클로저가 X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의죠. E의 클로저가 X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네, 집어넣어 주시면 fx라고 하는 친구가 어디 안에 있냐면 FE의 클로저 안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클로저는 어디서 취한 클로저냐면 Y에서 취한 클로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제가 쓸까요? Y에서 취한 클로저입니다. 근데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FE를 FX에서 클로저를 했을 때 fx가 나와야 돼요. 네, 그걸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얘는 fx보다 클 수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이거 자체는 클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FE의 클로저, FE의 fx에서의 클로저가 fx다. 이거를 보이는 게 목표입니다. 당연한 사실은 이 사실은 팩트잖아요. fx에서 클로저를 취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fx 상에서의 리밋 포인트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그죠? FE랑 FE의 리밋 포인트를 모아놓은 거니까. 이거는 당연해요.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건 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fx가 여기 안에 포함되는지, 즉 fx가 FE의 클로저에 들어가는지, fx 안에서의 클로저 안에 들어가는지 그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ake x in fx를 가져오고,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이 사실에 의해서 for every ball 오픈 볼이랄까요? 오픈 볼 containing x 혹은 이렇게 쓸까요? Every open ball containing x contains an element of FE. 그죠? 그러니까 fx가 결국 FE의 클로저 안에 있다는 얘기는 fx가 FE의 클로저 안에 있다는 얘기는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안에 속합니다. x가 여기 안에 속한다는 거의 정의 자체가 x의 임의의 오픈볼을 잡았을 때 이 오픈볼은 누구 입장에서 오픈볼이죠? y 입장에서 오픈볼입니다. in y. 그러니까 every open ball in y containing x에 대해서 FE의 원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얘가 이제 이걸 토대로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건 x가 FE의 fx에서의 클로저 안에 있는지 궁금한 거니까 즉 다시 말하면 얘를 이 y를 fx로 바꾸더라도 여전히 명제가 성립하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성립을 하면 every open ball in fx containing x에 대해서 이게 이제 contains an element of FE가 되는지 이걸 체크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X를 포함하는 오픈볼을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X가 이렇게 fx 안에 있는데 X가 지금 fx 안에 있죠. 근데 이거를 포함하는 임의의 오픈볼, Y에서의 오픈볼, 즉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거잖아요. 여기가 Y가 Y의 원소, 그리고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X랑 Y, 델타보다 여기 안에 무조건 F2의 원소가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F2의 원소가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여기에 F2의 원소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사실 별거 아닌데 제가 너무 헷갈리게 쓰는 것 같은데, 여기 안에 F2의 원소가 있는지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안에 F2의 원소가 F 뭐 T가 있으면, 여기 안에 FT가 있으면 FT는 FX 안에 있잖아요. 그죠? F2가 FX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 F2의 원소가 있으면 여기 안에도 F2의 원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별거 아닌데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참입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어디서 클로저가 생기는지를.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건 아니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팩트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었죠. 괜찮죠?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 풀어봤고, 이제 넘어가서 연속성과 컴팩트네스에 대한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 continuity and compactness.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연속성에서의 메인 테마고요.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속성과 뭐라고 하죠? 옹골성 이거 사이 관계를 아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theorem은 이제 뒤에 또 다시 적겠지만 f가 연속 함수면 이 사장 챕터 4에서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theorem이 f가 continuous면 c가 컴팩일 때 fc가 컴팩이 되고요. 그리고 c가 connected일 때 fc가 connected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뭐 다 까먹더라도 얘네들은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실 너무 많이 나올 거라 기억하지 않아도 기억이 될 텐데,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theorem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일반 위상수학 토폴로지 단원에서 공부를 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컨티뉴어스 맵과 이런 토폴로지컬 프로퍼티 사이의 관계들. 사실 토폴로지컬 프로퍼티라는 게 무엇이냐 얘기를 해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연속성에 의해서 보존되는 성질들, 이게 약간 토폴로지컬 프로퍼티거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호미오모피즘에 의해서 이제 보존되는 프로퍼티들, 그걸 이제 토폴로지컬 프로퍼티라고 보통 부르는데, 얘네들은 호미오모피즘이 아니더라도 그보다 좀 더 약한 컨티뉴어스하기만 하더라도 이제 보존이 되는 친구들이라 이제 너무나 좋은 성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약간 일반 위상수학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파트 중에 하나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죠. Theorem 4.14가 이제 그 위에 적은 1번을 적는 친구가 될 텐데요. F가 이제 X에서 Y로 가는 컨티뉴어스 맵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X랑 Y는 전부 다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컴팩셋이 컴팩셋으로 가는지가 궁금한 거라서 X가 컴팩이면 fx가 컴팩이다, 이렇게 이제 이 명제를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팩트네스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디에 사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게 relative compactness가 그러니까 딱히 없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픈셋, 클로즈 subset 이런 것들은 어떤 집합에서 오픈이다, 어떤 집합에서 클로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살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오픈 सब셋이다, 클로즈 सब셋이다 하는 개념이 바뀔 수가 있었죠. 하지만 컴팩트네스는 어디에 사는지 관계없이 이게 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거의 सब셋을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सब셋을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X의 सब셋이 컴팩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F를 2로 restriction을 시켰을 때도 여전히 continuous 하다는 건 변함이 없고요. 그죠? 그리고 2가 컴팩이기 때문에 F2가 컴팩이다. 컴팩이라고 하는 게 X 안에서 컴팩이다, 혹은 2가 이 자체로 컴팩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어디 사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은 얘가 얘를 임플라이 합니다. 지금 네. 이게 좀 더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센스로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얘랑 얘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커넥티드네스는 어디 사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सब셋에서는 커넥티드일 수 있고, 중요하지 않나? 잠시만요. 좀 중요하죠. 이게 커넥티드라는 게 어디 사는지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2번으로 쓰도록 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증명을 해볼게요. 이게 topological property가 좀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사실 의존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어디 사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헷갈리니까 말을 안 하겠습니다. 갑자기 헷갈리네요. 자, 어쨌든 theorem 4.14를 증명을 해보죠. fx가 이제 컴팩임을 보이려면 우리가 이미 오픈 커버를 가져왔을 때 그게 이제 파이널 서 커버를 가져올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take an open cover ui of fx. i는 i의 원소. 당연히 무한계가 있을 수 있죠. i는 i의 원소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파이널 서 커버를 가져오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당연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fx가 이 union of ui 안에 덮여 있는 상황이에요. 파이널 서 커버를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얘를 x의 파이널 오픈 서브 커버로 바꿔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말이 뭐라 그랬냐면 x가 f 인버스 유니온 ui 안에 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자, 근데 f 인버스 유니온 ui는 이렇게 갈라쓸 수가 있어요. 유니온을 이렇게 갈라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x가 이 f 인버스 ui들에 의해서 덮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 since fx가 union of ui 안에 있기 때문에 x가 f 인버스 union of ui 안에 있고, 얘를 우리가 갈라쓸 수 있죠. 합집합은 인버스 이미지랑 합집합은 갈라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 쓸 수가 있고, 따라서 since f가 continuous이기 때문에 f inverse ui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오픈 서브 커버가 되는 거죠. 오픈 커버가 되는 거죠. is an open cover of x. 근데 x가 컴팩이니까 우리가 파이널 서브 커버를 가져올 수 있고요. There exists finite subset i0가 있어서 such that f inverse ui i가 이제 i0 안에 있었을 때 이 친구가 open cover of x가 되도록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x가 union of i0 f inverse ui 안에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랑 똑같이 f inverse를 이렇게 끌어내시면, 그래서 우리가 fx가 union of u0 안에 있다, ui 안에 있다. 그래서 증명이 끝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오픈 커버를 가져왔을 때 파이널 서 커버를 가져와서 이렇게 fx를 덮을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이게 증명 끝이에요. 별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사실은 컨티뉴어스 맵에 의해서 컴팩트네스는 이제 보존이 된다. 컴팩트네스라는 토폴로지컬 프로퍼티는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 간단한 사실로부터 이게 사실 증명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간단한 사실로부터 뭘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최대 최소 정리를 증명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꼭 이 방법이 유일한 건 아니긴 한데 우리가 최대 최소 정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x가 이제 RK로 가는 continuous map이라고 할게요. from a compact metric space.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알 수 있는 코롤러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fx라고 하는 x가 컴팩이면 fx도 컴팩이잖아요. 그럼 하이네보렐 정리에서 closed and bounded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냐면 fx가 bounded라는 말로부터 fx가 bounded다 라는 말로부터 f 자체가 이제 bounded다. f가 bounded라는 거의 정의가 치역이 bounded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bounded라는 말을 다시 쓰면 f가 bounded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k가 1인 케이스에 대해서 보시면 그러면은 치역이 bounded인데 closed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실직선 상에서 closed and bounded subset은 항상 맥시멈과 미니멈을 갖는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있냐면 일단 bounded니까 supremum하고 infimum이 존재할 텐데 그 supremum과 infimum이 실제로 그 집합 안에 속한다. closed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theorem 2.28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적어보면 f attains a minimum and maximums. maximum and a minimum 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고 이거는 theorem 2.28에 의해서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최대 최소 정리. 최대 최소 정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이게 수프리멈 extreme value theorem. 이게 할 때마다 헷갈려요. extreme value theorem. 이게 네, 이렇게 영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최대 최소 정리가 이렇게 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extreme value theorem의 어려운 증명은 어디 있는 거냐면 하이네보렐 theorem인 거죠. 하이네보렐 theorem이 사실 어려웠잖아요. 증명을 떠올려 보시면. 그래서 하이네보렐 theorem이 이거를 증명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컴팩트네스에 뭐 이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없었으니까 그냥 정의를 따라가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extreme value theorem이 좀 증명하기 어려운 게 약간 하이네보렐 theorem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거를 피하고 이게 다 실수상에서만 어차피 하는 거라 2번 같은 경우는 실수상에서만 하는 거라 그걸 좀 피해가지고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이네보렐 뭐 컴팩트네스 개념 안 끌고 오고 약간 좀 귀찮긴 하지만 증명을 하실 수도 있어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정의를 그러니까 극한 연속성의 정의를 활용을 해서 직접 보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기억도 잘 안 나고 궁금하시면은 우리 부교재 제가 바틀책 부교재로 삼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컴팩트네스 개념 도입 없이 이거를 따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멘터리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컴팩트네스를 끌고 와서 뭐라고 할까요? 좀 깔끔하게 혹은 좀 기억하기 쉽게 증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theorem 4.17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앞으로 많이 나오게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되는 theorem 중에 하나인데요. f가 x에서 y로 가는 이게 이제 바이젝션이다. via bijective continuous map. continuous map인데 inverse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그 inverse 역시 continuous일까?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inverse가 continuous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inverse가 continuous 할 필요 없어요. 발레는 아마 이제 후반부 제가 수업 끝날 때쯤에 소개를 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inverse가 원래는 continuous 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x가 컴팩이면 inverse도 continuous 합니다. 지금 x랑 y가 전부 다 매트릭 스페이스인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조금 떠올리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네, 이게 이제 참입니다. 한 가지 언급을 더 하면 사실은 나중에 기억할 땐 어떻게 기억을 하게 되냐면 컴팩에서 하우스돌프로 가는 continuous bijective 맵은 inverse 역시 continuous 맵이다. 그러니까 보통 기억을 할 때는 이게 매트릭 스페이스일 필요가 없고요. 좀 더 약화될 수 있는데 약화가 된다면 이 y라고 하는 친구가 하우스돌프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요. 매트릭 스페이스는 항상 하우스돌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건이 안 붙었는데 나중에 일반적으로 갈 때는 이게 이제 하우스돌프여야 됩니다. 그래서 compact to 하우스돌프의 하우스돌프로 가는 바이젝션이 이제 인버스는 항상 컨티뉴어스다. 이게 사실 생각보다 많이 쓰는 테크닉이에요. 인버스가 컨티뉴어스한지 체크를 할 때가 꽤 많거든요. 필요할 때가 꽤 많은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렛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정의역이 컴팩이어야 된다. 이거는 좀 강력한 조건이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증명을 해보죠. 증명을 해봅시다. 증명을 해보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컨티뉴어스다. 이거를 원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리마크를 할까요? 우리가 F 인버스가 컨티뉴어스라는 말은 같은 말이 뭐냐면 이미 오픈셋 U에 대해서 F 인버스의 인버스 U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U가 오픈이면 U가 오픈인 X면 그러면은 F 인버스의 인버스 U가 이제 오픈이어야겠죠? 오픈인 Y여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FU라고 쓸 수 있죠. F 인버스 인버스는 F니까. 그러니까 U가 오픈이면 FU가 오픈이다라는 말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래 컨티뉴어스인지 F가 컨티뉴어스한지 체크를 하고 싶으면 Y에 있는 오픈 सब셋 U를 가져왔을 때 그거 인버스 이미지는 F 인버스 U가 오픈인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F 인버스가 컨티뉴어스한지 체크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은 X 안에 있는 U를 가져와서 오픈셋 U를 가져와서 U의 이미지인 FU가 오픈인지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F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픈맵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오픈맵이라 부릅니다. 비슷하게 C가 closed in X일 때 FC가 closed in Y 이 조건을 만족하는 F를 이제 closed map이라고 불러요. 제가 그 연습 문제에서도 넣어드렸을 거예요. 아마 네. exercise 4.2를 보시면 정의를 제가 해놨죠. 우리 교재에도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F 인버스가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바이젝션이면 얘랑 얘랑 같은 말이 될 텐데 일반적으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웃긴 거죠. 컨티뉴어티랑 같은 말로 U의 프리미지가 오픈셋의 프리미지가 오픈이다. 그거랑 또 같은 말이 클로즈 업셋의 프리미지가 클로즈드다. 그러니까 그거는 같은 말이었잖아요. 그죠? 같은 말이었잖아요. 다 컨티뉴티랑 같은 말이었죠. 근데 오픈 맵이냐 클로즈 맵이냐 이거는 같은 말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 F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버스가 존재한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이젝션이 존재한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컨티뉴스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것만 딱 주면은 얘랑 얘랑은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말이 됩니다. 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오픈맵, 클로즈맵은 같은 말은 아니다. 같은 말은 아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엔 F 인버스가 컨티뉴어스하다는 걸 보인다는 얘기는 같은 말이 뭐냐면 F가 이제 오픈맵임을 보여라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경우에는 클로즈 맵임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죠? 이 경우에는 얘랑 얘랑 다 같은 말일 거 아니에요. 이게 다 F 인버스가 컨티뉴어스하다는 거랑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오픈맵이다 클로즈맵이나 따지는 게 똑같은 말이지만 아무런 조건이 없었을 때 이런 게 존재하는지 모른다는 상황에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걸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보이면 됩니다. 클로즈맵인지 오픈맵인지 둘 중에 하나를 보이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컴팩트네스는 클로즈하고 좀 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로즈맵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take C in X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closed 맵을 가져오는 거죠. 혹은 이렇게 쓸까요? Let C be a closed map in X. closed subset in X. 근데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컴팩 셋의 클로즈업 셋은 컴팩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컴팩이면 클로즈드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물론 이 사실은 더 일반적으로 할 때 하우스돌프라는 조건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 두 가지 팩트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걸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x가 컴팩이기 때문에 c가 이제 컴팩이 돼요. 그래서 fc가 클로스드가 컴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컴팩이면 클로스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클로스드입니다. 증명 끝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우스돌프가 왜 필요한지도 약간 느낌이 오시죠? 이게 하우스돌프여야 원래 컴팩이면 클로스드가 주장을 할 때 하우스돌프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하우스돌프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게 증명 끝이고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뭐 크게 어렵진 않죠? 네, 그래서 이게 증명 끝입니다. 클로스드 맵이다라는 걸 보였으니까 네, 증명 끝 하시면 되겠어요. 좀 지저분하게 쓴 것 같은데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조금 중요한 토폴로지컬 프로퍼티랑 컨티뉴티, 그러니까 컴팩트네스랑 컨티뉴티 사이 관계를 봤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개념이 균등 연속에 대해서 볼 거예요. 해석학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위상수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게 될 중요한 내용이고 또 이제 해석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유니폼 컨티뉴티거든요. 그래서 그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가 펑션인데 x에서 y로 가는 펑션, 이 펑션이 uniformly continuous 하다. 이게 뭐냐면 if for every epsilon에 대해서 델타가 있어서 such that pq가 x 안에 있고 dx pq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dy fp fq epsilon이 dy fp fq가 epsilon보다 작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우리가 uniformly continuous 하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균등 연속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연속성과 비교를 해봤을 때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이것도 똑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xp였는데 이게 pq로 바꿨다. 사실 문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가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continuity랑 굉장히 헷갈리는데 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리마크를 적어볼게요. continuity랑 uniformly continuity를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리마크를 하면 f가 continuous on x라는 말은 임의의 p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의의 점 p에서 continuous 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p에 대해서 임의 엡실론이 있어서 임의 엡실론에 대해 델타가 있어서 such that x가 x 안에 있고 dx xp가 델타보다 작으면 x란 말 뺄까요? d 여기서 네, 그냥 d라고 쓸게요. dxp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dfx fp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게 이제 컨티뉴티의 정의죠. 이게 컨티뉴티의 정의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위에 거랑 비교하기 좋게 제가 이거를 q라고 바꾸고 x를 p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pq가 되겠죠. 여기도 이제 fp, fq가 되겠죠. 네. 이렇게 문자를 바꿀 수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데 다시 그래서 uniformly continuous도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데 uniformly continuous는 지금 어떻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냐면 임의 엡실론에 대해서 임의의 델타가 있어서 such that pq가 x 안에 있으면 그리고 dpq가 델타보다 작으면 dfp fq가 엡실론보다 작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거랑 아래 거의 차이점은 뭐밖에 없냐면 얘의 위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여기도 사실은 임의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위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있었던 게 지금 여기로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컨티뉴티랑 유니폼리 컨티뉴티의 유일한 차이점이고 이것 때문에 많은 게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이 컨티뉴어스하다고 할 때 이 델타라고 하는 친구는 Q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즉 어떤 점에서 컨티뉴어스하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컨티뉴티를 따질 때는 이 델타라고 하는 그 잡는 이 델타라고 하는 거를 이 어떤 점에서의 컨티뉴티를 따지냐에 따라서 이 델타를 다르게 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델타가 Q에 의존해요. Delta depends on Q. 근데 uniformly continuous하다. 균등하게 연속이려면 델타가 Q에 따라 달라지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델타가 지금 Q보다 앞에 있죠. 이렇게 앞에 있으면 델타는 이 앞에 있는 엡실론에만 의존을 하는 거고 Q에는 의존하면 안 됩니다. 즉 여기서는 델타가 doesn't depend on Q. 이게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교재는 좀 일단은 한 가지 언급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continuous 하면 uniformly continuous하다 이거는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continuous 하다는 거는 Q에 디펜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 허용이 되는 거죠. 디펜드 안 해도 돼요. 얘는 델타라고 하는 친구를 잡을 때 Q에 의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안 되고 무조건 Q에 디펜드하지 않게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좀 더 조건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continuous 하면 uniformly continuous 합니다. 뭐래요? 거꾸로 말했네. uniformly continuous 하면 continuous 한 거죠. 얘가 좀 더 조건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성립을 하면 얘가 성립을 하겠죠. 그죠? 근데 얘가 성립을 한다고 해서 얘가 성립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 발레를 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발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fx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실수해서 정의된 fx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 친구는 continuous 맞죠? 근데 우리의 주장은 f는 not uniformly continuous하다. 이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하실 수가 있냐? 증명을 전부 다 예쁘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약간 말로 때우고 싶은데 좀 쓰기 귀찮아서 말로 때우고 싶은데 약간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면 우리 증명해야 되는 건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있어서 such that PQ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죠? 절대값이 거리가 PQ가 델타보다 작으면 P제곱 빼기 Q제곱이 엡실론보다 작아지길 원해요. 이렇게 되도록 하는 델타를 잡으면 돼요. 만약에 델타가 Q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었으면 맨날 우리가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X, 여기를 P라고 놓고 델타가 약간 P에 의존하도록 잡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바꿔보면 이게 절대값 P 빼기 Q, 절대값 P 플러스 Q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죠.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내가 P랑 Q 사이의 거리가 아무리 가깝더라도 이게 아무리 작더라도 적당한 PQ가 있어서 이게 엡실론 범위를 벗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엄밀하게 증명을 해볼까요?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의 부정명제 이거의 부정명제가 뭐냐면 엡실론이 있어서 임의의 델타가 있어서 such that PQ가 적당한 PQ가 있어서 P 빼기 Q가 델타보다 작은데 P 빼기 Q, P 플러스 Q는 엡실론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그런 PQ를 찾으면 되죠. 근데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PQ를 찾는 게 목표예요. 엡실론은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의로 델타를 제가 가져왔을 때 이걸 만족하는 PQ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PQ를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일단 P랑 Q랑 같으면은 얘도 성립하면서 얘도 성립하는 예시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P랑 Q랑 같은 거를 찾기를 원하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Q를 P 플러스 2분의 델타 이렇게 잡아볼게요. 괜찮죠? Q를 P 플러스 2분의 델타. 그럼 이거 만족하죠? 그리고 얘도 성립을 해야 되니까 P를 Q 플러스 2분의 델타로 해야 되나? P를 Q 플러스 2분의 델타. 뭐 어쨌든 이렇게 놓고 여기다 넣어보자고요. 얘도 성립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분의 델타 곱하기 절대값 2Q 플러스 2분의 델타가 엡실론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Q 플러스 2분의 델타가 델타분의 2엡실론보다 크면 다시 말하면 Q가
델타분의 2엡실론 마이너스 2분의 델타의 2분의 1배 한 거보다 크면 그럼 얘가 성립을 하는 거죠. 즉 얘가 성립하고 이렇게 Q 잡고 이렇게 이렇게 P를 잡아버리면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참이 되는 거니까 얘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이 왜 발생하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fx는 x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을 때 우리가 똑같은 엡실론 밴드를 그리더라도 똑같은 엡실론 밴드를 그려요. 길이가 1인 똑같은 엡실론 밴드를 그리더라도 이렇게 여기서는 그 간격이 어때요? 간격이 좀 커도 괜찮죠. 하지만 똑같은 엡실론 밴드를 이렇게 길이가 똑같이 해서 그리더라도 좀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위에 그리면 어떻게 되죠? 그에 맞춰야 되는 델타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똑같은 엡실론 밴드를 그리더라도 어디에 엡실론 밴드를 그리냐에 따라서 가능한 델타 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가면은 굉장히 작게 잡아야 돼서 그래서 균일하게 델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연속성을 따질 때는 어떤 엡실론 밴드를 잡냐에 따라서 델타를 그릴 수만 있었으면 됐는데 근데 유니폼리 컨티니어스하게 우리가 하려면 엡실론 밴드를 어디다가 그리더라도 델타 값을 똑같이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균일하게, 유니폼하게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엡실론 밴드를 위로 그리면 그릴수록 델타 값을 작게 잡아야 되니까 균일하게 델타 값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니어스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시나요? 좀 보면 어려워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유니폼리 컨티니어스하다는 걸 이제 그러니까 얘도 유니폼리 컨티니어스하지가 않죠. 유니폼리 컨티니어스한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폼리 컨티니어스하면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아져서 이렇게 좋은 성질이라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굳이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이 theorem 4.19 때문이에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중요한 theorem입니다. 다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다 중요해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죠. f가 x에서 y로 가는 맵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x가 이제 컴팩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비슷하게 도메인이 컴팩인 경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f가 컨티니어스하다는 게 유니폼리 컨티니어스하다는 거랑 동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컴팩 도메인에서는 컴팩 सब셋을 도메인으로 갖는 컴팩셋을 도메인으로 갖는 함수에 대해서는 컨티니어티랑 유니폼리 컨티니어티가 같은 말이구나.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니어스를 따지는 게 어려울 때 그냥 컨티니어스라는 거로부터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컴팩네스를 확인을 했으면 지금은 이게 컴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컨티니어스함에도 불구하고 유니폼리 컨티니어스하지 않은 예시를 찾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다. 네, 증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목표냐. 일단은 왼쪽으로 가는 거는 당연하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왼쪽으로 하는 거는 뭐 정의에서 바로 나오는 거고 오른쪽으로 하는 게 문제입니다. 컨티니어스 하면 왜 유니폼이 컨티니어스 할까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x가 이렇게 있고 이제 y가 이렇게 있었는데 컨티니어스 하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 P라는 점을 이제 고정을 시킨 상황에서 FP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엡실론 볼을 그리면 그 엡실론 볼 안에 쏙 들어가도록 하는 델타 볼을 그려가지고 쏙 들어가게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컨티니어스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P라고 하는 점은 점에 따라서 이 델타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P라고 하는 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엡실론 볼을 그렸을 때 이 델타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델타들이 다 유니폼하게 다 택할 수 있었으면 그게 우리가 목표죠. 유니폼하게 다 델타를 택할 수 있다는 게 목표인데 지금 그게 그거는 뭐 이게 무한계일 수 있으니까 이 델타들이 무한계일 수 있으니까 당연한 명제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컴팩네스를 활용을 해야겠죠. 파이나이트 서커버를 가져와서 그 델타들 중에 미니멈을 우리가 항상 택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러프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자, take 이렇게 쓸까요? For each p in x take 엡실론을 먼저 할게요. take 엡실론 하시고 For each p in x there exist
델타가 있어서 델타는 p에 의존할 수 있죠. 컨티뉴스하다고 할 때 델타는 p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델타 p가 있어서 such that dxp가 델타 p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dfxfp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좀 안 예쁜데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이 사실은 이 x를 덮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x가 지금 bp 델타 p 안에 있다는 b 델타 p 안에 있다는 건데 얘네들이 이제 그 x를 덮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 가운데 파이나이트 커버를 택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반은 맞는 얘긴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 델타 p가 그대로 델타 p를 사용을 해서 파이나이트 커버를 잡게 되면 이게 나중에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더 이 오픈볼을 줄여서 이 델타를 좀 더 줄일 수 있잖아요. 좀 더 줄여가지고 b2분의 델타 p를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b2분의 델타 p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제 p가 x에서 막 움직이고 있겠죠? 이게 이제 오픈 커버럽 x이면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왜 그렇죠? 왜냐면 각각의 오픈볼이 다 p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x의 원소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x를 덮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더 줄였는데 그럼 줄이면은 장점이 뭐냐면 이거를 조금 더 벗어나더라도 여전히 엡실론볼 안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택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잡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 커버인데 x가 컴팩이니까 there is this finite 개의 p1, pn들이 있어서 such that 어떻게 쓸 수 있죠? p1 그러니까 네. x가 얘네들을 덮이는 거죠. b2분의 델타 p1 p1 유니온 점점점 유니온 b2분의 델타 pn pn 이렇게 덮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이렇게 덮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임의의 PQ에 대해서 임의의 PQ인 X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를 가져오셔서 이 델타를 우리가 택해야 돼요. 적당한 델타가 있어서 순서를 이렇게 써야겠죠. 적당한 델타가 있어서 임의의 PQ에 대해서 PQ가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FP랑 FQ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지금 뭐냐면 이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dxp1 이게 델타 1보다 작으면 dfx 델타 p1보다 작으면 사실은 그죠. dfx fp가 엡실론보다 작다. fp1이 엡실론 뭐 이런 걸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q라고 하는 친구, p라고 하는 친구는 아무렇게나 잡은 거라서 지금 p1, pn들과 관계를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dpq라고 하는 친구를 분해를 할 겁니다. 분해를 할 거예요. 우리가 쓸 거는 뭐냐면 P랑 P는 어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 줄까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P라고 하는 친구는 당연히 X의 원소니까 어딘가의 오픈볼 안에 속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P라고 하는 친구는 분명히 B2분의 델타 PI 안에 있을 거기 때문에 P랑 PI 사이의 거리를 재보면 그러면은 2분의 델타 PI 안에 이렇게 있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FP랑 FPI 사이의 거리를 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거리를 잴 수가 있겠죠? 그리고 Q랑 이제 그러면 이거랑 이거 사이의 거리는 알겠는데 그럼 Q랑 FPI 사이의 거리를 또 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Q랑 FPI 사이의 거리를 재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Q랑 PI 사이의 거리가 또 델타보다는 작아야지 적어도 델타 PI보다는 작아야지 얘가 성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성립을 하니까 얘가 성립하는 건 맞는데 Q랑 PI 사이의 거리가 델타 PI보다 작아야지 얘가 성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DFQ, FPI 이게 또 엡실론보다 작아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얘가 성립하도록 우리가 델타를 잡아야 된다. 델타를 굉장히 작게 잡으면 그러면은
Q랑 PI 사이의 거리도 델타의 PI보다 작아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삼각분도식에서 얘가 dPPI 플러스 dPQ보다 작으니까 이게 2분의 델타 PI보다 작고 그럼 얘가 만약에 2분의 델타 PI보다 작으면 델타 PI보다 작아지는 거죠. 아하,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2분의로 잡은 거예요. 이게 느낌이 오시나요? 그냥 델타 PI로 잡았으면 뭐 이게 델타 PI보다 항상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2분의 델타 PI로 잡았기 때문에 dPQ가 2분의 델타 I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근데 이게 모든 I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델타를 뭐로 잡으셔야 되냐면 2분의 델타 P1, 점점점, 2분의 델타 PN으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2분의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델타 P보다 작은 뭐 적당한 걸 가져왔으면 됐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가져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델타를 뭐로 잡으셔야 된다고요? 델타를 2분의 1의 미니멈 델타 P1, 점점점, 델타 PN으로 가져오시면 된다. 그죠?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PQ를 임의로 가져오고 take PQ in X such that dPQ가 델타보다 작도록 이렇게 가져옵니다. Suppose that P가 뭐 어딘가 있겠죠? B 2분의 델타 PI PI 안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then dFPPI 이 사이의 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엡실론보다 작아지고 그리고 P랑 Q랑 PI 사이의 거리를 재보면 이거는 이제 P랑 Q 사이의 거리 더하기 P랑 PI 사이의 거리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델타보다 작고 얘는 2분의 델타 I보다 작으니까 델타 I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nd thus Q랑 FQ랑 FPI 사이의 거리도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FP랑 FQ 사이의 거리가 2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거랑 이걸 합치면 그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PQ가 X의 원소일 때 적당한 델타를 유니폼하게 가져왔죠. PQ에 의존하지 않죠. 이 델타를 가져와서 이게 2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증명이 끝났습니다. 만약 얘가 엡실론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엡실론을 전부 다 엡실론 나누기 2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엡실론 나누기 2로 바꾸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시면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할만하신가요? 네.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서 약간 테크닉이 여기가 이제 2분의로 씌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생각해야 되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좀 더 줄여가지고 약간 벗어나더라도 이 조건이 만족이 되도록 그러니까 Q가 약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Q라고 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지금 PQ가 X의 원소인데 거리가 아무리 가깝더라도 그냥 P를 요품벌을 너무나 그냥 똑같이 잡아버리면 약간 벗어날 때 이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얘기가 적어지는데 조금 더 작게 잡아서 벗어나더라도 엡실론 볼 안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테크닉이 조금 유용하게 활용이 되었다. 좀 더 자세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테크닉을 좀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많이 쓰는 테크닉이거든요. 이렇게 이 논의 자체가 사실 해석개론 해석학 뭐 이런 데서 정말 많이 쓰는 테크닉이에요. 이게 약간 유한계로 줄여가지고 미니멈 택하는 이런 방식.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테크닉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무 중요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도 중요하고 theory proof도 많이 나오는 방식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거는 이제 기억을 별로 하실 필요는 없는 건데 여기서 다 컴팩트네스가 지금 필요했잖아요. 그럼 컴팩트네스가 없으면 발레가 있느냐? 컴팩트네스가 깨지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컴팩이 있죠. 여기도 컴팩 있고 여기도 컴팩 있고 여기도 컴팩이 있고 뭐가 다 컴팩이 있잖아요. 그 컴팩을 깨면 발레가 항상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가 실수의 부분집합으로 이제 잡고요. non-compact set이라고 할게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세 가지 발레를 지금 찾고 있어요. 세 가지 발레인데 자, there exists continuous function on E that is not bounded. 우리가 앞에서 theorem 4.15에서 4.15에서
그 컴팩셋에서의 정의된 컨티뉴어스 펑션은 항상 바운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공역이 실수죠. 그러니까 바운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컴팩이 아니면은 항상 바운드드가 아닌 그런 펑션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컨티뉴어스 펑션이 있고 바운드 펑션이더라도 근데 맥시멈이 없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맥스, 그러니까 익스트림 밸류 티어럼에 의해서 만약 컴팩이었으면 도메인이 컴팩이었으면 그러면 항상 익스트림 밸류가 있을 텐데 맥시멈이 없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티어럼 4.16의 발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가 바운드이고 그러면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2가 바운드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continuous function on 2가 있어서 which is not uniformly continuous. uniformly continuous 하지 않도록 continuous function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theorem 4.19의 발레가 되겠죠. 그러니까 bounded non-compact set이 있어서 continuous function이지만 uniformly continuous 하지 않은 그런 발레를 잡을 수 있다. 뭐 아까 x 제곱 같은 경우는 unbounded한 셋이었죠. unbounded한 곳에서 이제 발레를 찾았었는데 bounded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자, 1번부터 증명을 해보죠. 발레를 찾으시면 되는 건데 우리 교재 증명 따라서 해보면 2가 bounded인 경우랑 unbounded인 경우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bounded인 경우에 발레를 찾아보고 unbounded인 경우에도 발레를 찾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발레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1번을 보면 1번하고 3번의 발레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x0를 2의 클로저 빼기 2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리밋 포인트 오브 2로 잡고 근데 2의 원소는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fx를 x 빼기 x0분의 1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게 둘 다 발레가 되거든요. 1번도 만족을 하고 3번도 만족을 해요. 일단 컨티뉴어스인 건 알겠죠. 왜냐면 2의 원소가 아니니까 이게 절대 0 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컨티뉴어스가 맞고 바운디드도 아니죠. 왜냐면 리밋 포인트이기 때문에 x랑 x0, 지금 이게 실직선 상이니까 x랑 x0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작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적당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n분의 1보다 작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2의 원소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고, 다시 말하면 이 값이 항상 n보다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값이. 그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절대값이 n보다 크도록 하는 x가 항상 존재할 거예요. 리밋 포인트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운디드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컨티뉴스 펑션인 건 알겠고, 그죠? 바운디드라고 했으니까 뭐 이것도 괜찮고. 근데 이제 문제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시를 찾아야겠죠. 이 x0의 존재성을 먼저 얘기를 하면 이게 존재한다는 건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2가 바운디드이기 때문에 non-compact이라는 말이 closed가 아니거나 bounded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지금 bounded인 건 맞기 때문에 closed가 아니란 뜻이에요. closed가 아니니까 얘랑 같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x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bounded이기 때문에 이걸 잡을 수가 있고, 그렇게 잡고 나면 이게 이제 1번의 발레가 된다. 근데 이제 3번에 이제 예시가 된다는 건 어떻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uniformly continuous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랑 뭐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PQ가 이것도 사실 그림상으로 보면 명확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지금 x0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생긴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엡실론 밴드를 그렸을 때 가면 갈수록 델타가 작아지잖아요. 그죠?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발레가 됩니다. 아까 x제곱하고 똑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가면 갈수록 엡실론 밴드를 만족하는 그 델타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발레가 되는 건데, 그걸 조금 더 이쁘게 써보면, 그러니까 발레를 찾으셔야 되죠. 발레를 찾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니폼이 컨티뉴어스 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엡실론이 있어서 임의의 델타에 대해서 뭐예요? PQ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PQ 인 E를 찾으셔가지고 such that P랑 Q 사이의 거리는 델타보다 작은데 P 빼기 X0분의 1 빼기 Q 빼기 X0분의 1
이거의 절대값은 이제 엡실론보다 크게 그렇게 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엡실론도 찾아야 되고 PQ도 찾아야 돼요. 이 명제를 보려면, 그죠? 네, 이거는 이제 P 빼기 X0, Q 빼기 X0분의 그 B 빼기 Q잖아요. 그거의 절대값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냐면 이 PQ를 어떻게 잡으시면 되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PQ를 찾아야 되죠. 엡실론은 사실 아무거나 잡아도 됩니다. 보통 1로 그냥 잡을까요? 1로 잡고 이게 성립하도록 PQ를 잡으시면 되는 거죠. 임의의 델타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P를 아까랑 비슷하게 P를 2분의 Q 플러스 Q 플러스 2분의 델타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얘는 당연히 만족이 될 테고, 그럼 얘는 이제 2분의 델타가 되겠죠? 2분의 델타. 그리고 얘가 이제 Q 플러스 2분의 델타 빼기 X0, 그 다음에 Q 빼기 X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Q랑 X0가 굉장히 0에 가까우면 그렇게 잡을 수가 있죠. 왜냐면 리밋 포인트, X0가 리밋 포인트니까 Q랑 X0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작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0과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2분의 델타로 가고 이 친구는 0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위에는 2분의 델타 상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1보다 무조건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리밋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증명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Q를 가져오셔서 이 Q 빼기 X0가 굉장히 0과 비슷하게 잡아버리면, 그럼 얘도 얘가 1로 얘가 그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래서 1보다 크게 할 수가 있다. 이 절대값이, 그죠? 그게 증명의 끝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적을게요. 제가 귀찮아가지고. 교재에는 좀 자세히 적혀있을 테니까 교재를 참고하셔서 이쁘게 적으셔도 좋은데, 근데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아까 제가 X제곱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아이디어입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1번, 3번 이렇게 발레를 찾으실 수가 있고요. 자, 2번의 발레는 뭐로 잡으실 수가 있냐면, 얘는 아까보다 쉬운데 GX는 1 플러스 X 빼기 X0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컨티니어스 맞죠? 컨티니어스 맞고 X0일 수가 없으니까 얘가 사실 1 이상이니까 분모가 0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컨티니어스 맞고, 바운드된 것도 맞아요. 왜냐면은 얘가 항상 0 이상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죠? 0보다 크고. 그래서 바운드가 맞고요. 근데 맥시멈은 없습니다. 맥시멈이 되려면 얘가 이제 수프리멈은 1이죠. 왜냐면 X 빼기 X0가 0으로 가까이 가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X를 항상 잡을 수가 있으니까 원하는 만큼 작게, 얘가 원하는 만큼 작게 X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의 수프리멈은 1이에요. 하지만 이게 1이 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1이 되려면 얘가 0이어야 되는데 X가 X0일 수는 없죠. 리밋 포인트니까. 2의 원소가 아니니까 X0가. 그래서 1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얘가 이제 발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의 예시가 되겠죠. 됐죠? 좋아요. 2가 언바운드인 경우에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얘는 아까보다 더 쉬울 수 있는데요. 자, fx를 x로 놓으면 1번의 발레가 됩니다. 컨티뉴어스 맞죠? 하지만 바운드드가 아니다. 왜요? 이 자체가 언바운드드니까, 치역이 언바운드드죠? 똑같은 항등함수니까. 그래서 1번의 발레는 얘로 잡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의 발레로 gx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x제곱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컨티뉴어스 맞고 바운드드인 것도 맞죠? 바운드드인 거 왜 그렇죠? 얘가 바운드드인 거, 얘가 1 빼기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죠, 그죠? 그리고 0보다 큰 것도 맞고, 그래서 이제 바운드인 것도 확인이 되었고요. 체크해야 되는 건 맥시멈이 없다. 얘가 맥시멈이 되려면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1 빼기 1 플러스 x제곱분의, 사실 그림을 그려보면 바로 아는 건데 1 빼기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니까 이게 지금 뭐 대충 그려보면 약간 1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1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맥시멈이 없죠? 네, 맥시멈 없어요. 이게 1 될 수가 없어요. 이거의 수프리멈은 1이 맞지만 이게 1 될 수가 없죠. x제곱 1 플러스 x제곱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gx는 1 플러스 x제곱분 x제곱이 발레가 됩니다. 2가 언바운드드라는 걸 써야 돼요. 왜냐면은 언바운드드가 아니고 바운드드면 그러면 얘의 수프리멈이 1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이 상황인데 2가 언바운드드니까 우리가 실수 전체에서 보는 게 아니라 2에서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가 언바운드드니까 1로 원하는 만큼 가까이 가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바운드드니까 이게 끝이 없잖아요. 물론 중간에 좀 비어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끝이 없게 계속 무한히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바운드이기 때문에 이 값도 수프리멈이 1이 되는 거예요. 바운드였으면 수프리멈이 1이 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얘가 이제 발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신가요? 네, 좋아요. 발레들을 쭉 봤고,
발레 하나 안 본 게 지금 Theorem 4.17만 안 봤어요. 15, 16, 19 봤는데 17을 안 봤거든요. 18은 뭐 데피니션이었고 17을 제가 이제 발레를 안 들었는데 그 발레는 다음 시간에 들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 풀고 컨티뉴어스 펑션과 커넥티브니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